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420원 안팎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오후 6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때 1390원 초반까지 떨어졌는데요. 그 원인은 지난 5일 밀라노 ADB 연차총에서 한미 정책 당국자들이 모여가지고 환율 협상을 했을 것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사실과 달러 가치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뭐 환율 협상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 흑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2000년에서 2024년까지 보니까 4,374억 달러였어요. 그리고 작년 한 해만 우리나라 기준입니다만은 557억 달러 흑자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역 흑자가 많으니까 미국 측에서는 무역 흑자를 줄여라.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게 관세로만 안 되니까 환율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 저 환율이 떨어지는 보다 중요한 요인은 우리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어요. 제가 우리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미 달러 인덱스, 엔 달러, 이안 달러, 한미 금리차 경상수지 이런 거 가지고 적정 환율을 한번 추정해 보면요. 지난 4월 말 현재 22%나 저평가됐습니다. 아마 한 언론에서 그 보도된 걸 보니까요. 미국 측에서 우리 적정 환율 한 1250원 정도로 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 보면은 예, 무역 적자 우리나라하고 너무 많이 나고요. 그 이유를 원화 가치 저평가에서 아마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관세 가지고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거죠. 특히 스티븐 미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 관세를 부과했다가 협상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만은 스티븐 미란이 그 주장하기는 관세라는 것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술적 수단이다. 이것 가지고 무역 적자가 해소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율 협약 같은 게 필요하다고 그러는데요. 1985년에 플라자비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특히 엔강세를 유도했었죠. 그런 비슷한 협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협약을 지금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방안은 지금 그 환율은 그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협약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계속 환율 협약했다. 시장에 알리면서 아마 원화 가치가 상승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미국 재무부가 환율 보고서를 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미국 대미 무역 흑자 상품 서비스까지 합친 겁니다. 150억 불 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뭐 환율 조작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작년 우리 대미 무역 흑자가 557억 달러였고요. 그 다음에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5.3%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애완정책 당국이 애완시장 많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런 조건인데요. 이 지금 여러분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은 작년 11월 15일 발표된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두 가지 해당되고 애완시장 개입 이거는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대미 무역 흑자가 더 많이 늘어났고 경상수 흑자도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을 보면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도 지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세 번째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미국이 이런 여건을 그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원화 가치 상승을 그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환율이 얼마나 오르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 것인가. 저는 우리 원화 가치가 아까 제가 평가해 보니까 22%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원달러 환율가 1,480원에서 이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는 1,350원대 진입하고요.
뭐 시간이 가면은 더 많이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은 우리 수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그 분석해 보니까 환율이 하락했을 때 수출에 주는 영향은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원화 가치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수출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원화 가치만 오른 게 아니라 아마 미국이 중국 위안화 가치, 그다음에 엔화 가치, 유로 가치, 우리 원화 가치 다 같이 오르는 걸 바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화가 달러 위의 통화에 비해서 특별히 강세를 보이지 않는 한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율이 하락했을 때요. 뭐 제조업이 수출 중심으로 제가 1년 정도 후에 수출이 감소하면서 제조업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그 나라 국민소득 달러 기준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보다는 내수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작년에 그 수출이 증가하면서 제조업 생산이 좋아가지고 작년에 2% 성장했는데요. 앞으로 수출 증가세가 뭐 1년 후에 영향이 나타납니다. 좀 시차를 두고 수출 증가세가 좀 둔화되면서 제조업 성장은 둔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서비스업 생산은 그래도 안만하게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경제를 제조업이 주도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성장률이 많이 낮아지겠습니다만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내수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 가치가 오르면 즉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은 우리 그 수입 물가가 싸질 수가 있죠. 그리고 수입 물가가 하락하고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하고 소비자 물가도 하락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소비자 물가가 한국은행이 목표한 2%, 뭐 2.1%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율이 더 하락해 주면은 물가 상승률이 2%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여지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5월 29일 날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결정합니다만 아마 이때 뭐 경제 전망도 합니다만 경제 성장률 낮추고 만약 환율이 더 하락한다면 물가 안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뒤에도 금리를 인하하고요. 현재 우리 기준금리가 2.75%입니다만 저는 연말 가면은 2.0%까지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안정, 이게 물가 안정도 금리 하락에 기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 그 코스피하고 달러 기준 코스피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 그 4월 말 현재 코스피하고 달러 기준 괴리가 27%나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사면서 저평가된 원화 가치도 오르고 그 다음에 코스피도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4월 24일까지 계속 주식을 팔다가 4월 25일 이후로 우리 주식을 한 2조 원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뭐 요구하든 안 하든 우리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면서 저평가된 원화 가치 오르고 코스피도 제가 명목 GDP로 한 24% 저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주식을 사면서 저평가된 원화 가치 코스피가 제자리 가는 과정으로 전개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주식시장을 계속 좀 낙관적으로 봐왔고요. 주식 비중을 늘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요구하든 안 하든 우리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기 때문에 환율은 하락할 것이다. 원화 가치는 오를 것이다. 이게 어느 정도 오를 것인가. 그거는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조만간 1350원대 진입하고 중기적으로는 계속 더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환율이 하락할 때는 우리 경제가 수출보다는 내수 중심으로 성장했고요. 주가도
내수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더 올랐다. 이렇게 평가해보고 분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포트폴리오 주식 투자, 업종별 주식 투자할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플라자 해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1985년 9월에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 미국이 선진국 모여놓고 달러 약세를 유도하겠다. 엔이나 마르카 강세를 유도해라. 그게 그 플라자 합의였었습니다. 그리고 플라자 합의 전에 달러 인덱스가 51% 떨어졌고요. 그때 85년 8월에서 87년 12월 사이에 단기간에 엔화 가치가 48%나 올라 버렸었어요. 그래서 엔 가치가 이렇게 오르니까 일본 수출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죠. 어떻게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살라란 말이냐. 그래서 일본은행, 일본 중앙은행이죠. 금리를 내리면서 내수를 부양해줘 버렸습니다. 그 당시 경제도 좋은데 금리 내리고 돈을 푸니까 일본 주가, 주택 가격 큰 거품이 발생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89년 12월부터 일본의 금리 인상하면서 거품이 붕괴되면서 일본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아마 플라자 합의 같은 그 구체적인 그런 협약을 뭐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이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거 플라자 합의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시장에서 환율 하락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지금 전혀 거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은 약간 그 거품이 있기는 있는데요.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플라자 합의처럼 우리 뭐 원화가 그때처럼 엔화가 그 48% 올랐는데 그 정도 오르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제가 22% 저평가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니 그 22% 많이 올라야지 그 정도는 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저 우리 통화뿐만 아니라 뭐 엔화 그다음에 이하나 뭐 다른 통화도 비슷하게 강세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미 수출만 타격을 받지 다른 나라 수출은 그렇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화 강세가 뭐 이게 우리 경제에 긍정적, 부정적 요인이 있을 텐데요. 수출 감소라는 측면에서 대미 수출 감소라는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될 텐데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뭐 다른 아세안 시장이 있다. 그리고 예,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가 물가가 안정되고 한국은행은 적절한 거 통화 정책을 써가지고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 지금 환율 하락은 우리 경제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대만 달러도 급락, 대만 달러 가치가 급등했었는데요. 아마 대만도 미국하고 무역자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하고 무역자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뭐 가장 많이 내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뭐 대만, 인도 같은 나라가 무역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이 아세안 국가들의 통화 가치 아마 상승을 유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급격하게 진행되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그런데 뭐 시장 심리가 한쪽으로 뭐 치우쳐질 수가 있죠. 그러한 경우에는 뭐 아시아 통화가 급격하게 강세로 갈 수가 있는데요. 뭐그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문제지 아시아 통화는 전부 저 통화치가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급격한 변화는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 원달러율이 지금 뭐 1390원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아직도 그 저평가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떨어져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시아 통화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요. 아세안 국가들이 내수 중심으로 성장해 하게 돼요. 그리고 특히 중국도 지난 그 트럼프의 일기 때는 이안화를 절하시키면서 대응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 트럼프 이기 때는 오히려 그 이안화 가치가 오르고 있어요. 저는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중국 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 가치가 오르면요. 미국의 무역 적자는 줄어들고 아세안 경제는 내수 중심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세안 경제가 내수중 정도 성장한다면은 우리 아세안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앞으로 뭐 우리 통화, 중국 이하나 뭐 아세안 통화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갈 텐데요.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예, 이머징 마켓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 달러 인덱스하고 이머징 마켓 S&P 500 상대 지수하고 상관계수를 고해 보면은 마이너스 0.9 정도 나와요. 달러 인덱스 하락할 때는 미국 주가보다도 이머징 마켓 주가, 아세안 주가가 더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부분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외 그 주식 비중을 배분할 때 지금은 미국 비중을 지나치게 늘릴 때가 아니고요. 작년에 정말 많이 늘렸죠. 올 그 3월 통계 보니까요.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하는데 미국 비중이 90%가 넘었었습니다. 이거는 그 지나치게 높다는 거죠. 이런 환율 변화를 고려해가지고 미국 비중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아세안 여러 나라 국가, 그래서 중국, 인도, 베트남, 물론 우리 코스피도 거기에 해당되죠. 예, 국가별로 이렇게 자산 배분을 적절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미국 출장을 가는데요. 좀 쉬려고 그랬더니 또 환율이 급락하면서 이렇게 속보를 내보내게 되군요. 그래서 속보가 발생할 때마다 긴급하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그 스승의 날이죠. 그런데 어스 얼라이언스 우리 그 투자 동행 반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한테 꼭가 아주 특별한 상장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 상 뭐 그동안 많이 받아봤습니다만은 아마 가장 의미 있는 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어스 얼라이언스 동행 반장, 동행 같이 일하신 분들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제가 내일 미국 출장 가는데도요. 뭐 계속 그 굿모닝 경제로 계속 제가 경제 뉴스, 금융 뉴스 분석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특별히 또 분석해야 할 자료가 있으면은 쉬지 않고 미국 가서도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쓰기 란이 있는데요. 편지 쓰기 글 안에 여러분이 그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우리 그 동행반장이 여러분의 의견을 다 봅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답도 드립니다. 편지 쓰기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거 지원 기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